추진위원회 틀린 것은 틀린 거잖아요. 추진위원회 과반 동의 얻어서 5인 이상 위원으로 맞죠? 5명? 과반수? 그 다음에 2번 봐봐요. 추진위원회 구성했다. 시장훈 수등에게 뭘 받으라고? 승인. 이게 용어를 자꾸 외워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헛들어 보는데. 자, 다시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 설립 인가. 구분하셔야 돼요.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 설립 인가.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선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자,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선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자, 이게 참 여러분들 참 그러시면 안 돼요. 121페이지에 어제 그제 수업할 때 다른 거는 몰라도 박스 맨 위에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선정한다. 그거는 줄치라고 했죠. 거기 줄쳐져 있잖아요. 맨 위에 박스에. 1번에 1기어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 얘기 잘 들어봐요. 추진위원회의 업무가 나오면 내가 팁을 얘기했잖아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조합 설립 인가 받은 이후에 과정이 나오면 그건 틀린다.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 인가 떨어지면 다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사업시에 인가 받고 분양 신청을 받고 관리처분 인가 받고 하는 것은 조합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만 만들어지면 일단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선정하고 설계자 선정하고 계략적인 사업 시행계획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종 준비 업무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조합 만들어졌죠? 그러면 포괄로 그대로 조합이 한 것처럼 승계를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틀린 게 이번에 이놈이네. 그죠? 전문 관리업자 선정할 수 있다? 없다? 자, 선정할 때 경쟁 입찰로 해야 되죠? 와, 여러분 박스 바로 밑에, 그 박스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 줄 쳐져 있는데, 와, 전혀 기억이 안 나는 표정이네.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선정은 경쟁 입찰이다. 그리고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익이야. 그 다음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5번 봐봐요. 토지 등의 소유자는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고 되죠. 요거 여러분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돈 내라 그러면 안 되지. 정관은 여러분들 월요일 날 눈 딱 뜨고 저하고 마주치면서 몇 번 얘기했는데도 이틀 뒤에 기억을 못 하는데 자꾸 여러분들에 대한 회의가 든다 이 말이요. 의심이 들고. 자, 추진위원회는 정관이란 말 나오면 된다 안 된다? 그렇지. 정관은 조합 설립하고 난 다음의 개념이지. 추진위원회 단계는 운영 규정에 따라서 운영돼야 되거든요. 돈 내고. 오케이. 자, 그 다음 조합 설립. 옳은 거는 한번 볼까요? 조합은 등기 안 해도 성립하나요? 며칠 내 등기? 그럼 입으로 뜯으면서 왜 30일 내 등기 설립인가 받고. 조합의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직원 겸할 수 있다 없다? 없지. 다 틀린 옳은 걸 찾는 건데.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 안 하고 소유자가 직접 하나요? 재개발이지. 그거는 몇 인 미만이면 소유자가 20인 미만이면 재건축이 아니고 재개발이에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소유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 이놈이네 이놈. 그죠? 얘는 기억나죠? 어저께 얘기한 거? 추진위원회 만드는 거에 대한 동의한 사람들은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자,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퇴임한 경우에 그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는다 안 잃는다? 아이, 그 과거로 소거하면 안 되지. 그것은. 그건 다음 몇 번? 4번. 다른 거는 뭐. 자, 조합, 이 문제가 이게 20회 자, 봐요. 15-1도 나왔고 20에 나왔네. 조합의 구성원. 이 얘기. 재개발이잖아요. 정비구역 안에, 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하고 지상권자. 그러죠? 그러면 정비구역 바깥은 당연히 아니지. 말이요, 막걸리요. 자, 이 4개 중에 전세권자 들어가요? 임차권자도? 지역권자도? 틀리고 잡아도 못 틀려. 2번 연달아 나왔네. 틀리고 싶어도 마약 먹혀봐야 이게 틀리는가. 박유천이 와도 풀 수 있어, 이거는.
짜잔.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런 거 딱 떴다. 실제 시험장 가서. 자, 이렇게 떴다. 했는데 25에 놀라면 안 돼. 그죠? 이런 문제 떴다. 학생들 그때 손이 벌벌 떨기 시작해요. 동공이 확대되고 심장이 막 뛰고 그 다음에 아찔해가지고 어지럽단 말이에요. 자, 이때 재개발할 때 조합 설립한다. 이거 무조건 재개발로 내거든. 재건축은 동별 나오니까 이런 건 재개발밖에 못 냅니다. 자, 토지 소유자 수 산정한다. 자, 한 사람이 여러 개 가지고 있다. 몇 개로 보고? 하나를 여러 놈이 가져도 하나. 땅 주인하고 지상권자 있으면 합쳐서 하나. 그래서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따로거든요. 그리고 땅 주인하고 지상권자 있으면 합쳐서 하나. A 이 사람은 부자요. 1번지도 가지고 있고 4번지도 가지고 있고 4번지 여기 건물도 가지고 있으니까 자, A는 다 합쳐서 몇 개? 2번지 땅의 주인은 B, C가 공동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 위에 지상권도 D, E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상권자, 토지 소유자 합쳐서 몇 개? B, C, D, E 합쳐서 한 개. 3번지 땅 주인 F 한 개. 위에 건물 주인 G 한 개. 그럼 몇 개? 4개. 실제 시험 나온 거예요. 자, 결론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토지 소유자하고 지상권자가 따로 있다는 얘기지. 이걸 단독으로 B가 가지고 있고 C가 가지고 있다. 그래도 합이 몇 개? 하나인데 이 소유자가 공동이고 지상권자도 공동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냈다 하나로 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포인트인데 그러면 네 놈인데 이게 지금 17에 나온 건데 봐요. 그리고부터 몇 년 후냐? 25일 때. 똑같이 냈지. 봐요. A, B, C 세 놈이 공유한 한 필지 토지에 하나의 주택을 단독으로 D가. 자, 그럼 A, B, C 한 놈, D 한 놈. 세 필지 나대지를 단독으로 E가 가지고 있어. E 한 놈. 나대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F하고. 자, 한 필지 나대지. F하고 나대지의 지상권자 G가 있잖아요. 합쳐서 몇 개? 한 개. 하나, 둘, 셋, 넷. 똑같단 말이에요. 항상 이 문제는 4명이 답이에요. 몰라도 찍어도 4명 맞다. 기출문제 푸는 사람은, 그러죠?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얘가 25회 아니에요? 30회 딱 주기가 그 주기요, 이게. 그래서 또 이거 살짝 바꾸거든, 또. 자,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자, 바로 박스에서 볼게요. 재건축이네요. 그러죠? 추진위원회 가라고 돼 있지? 그럼 추진위원회 만들어졌잖아, 지금. 주어. 자, 공동주택에 각 동별 나와. 각 동별은 얼마? 과반수지. 그 다음에, 자,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나왔고, 전체 토지 면적이 얼마? 4분의 3. 재건축. 그 다음에 재개발 추진위원회. 자, 얘는 재개발 가로 2개죠? 거꾸로 1, 2, 이렇게. 토지 등의 소유자 얼마? 4분의 3. 토지 면적 2분의 1. 몇 회 때 나온 거예요, 지금? 21회. 답 몇 번? 답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외워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조합원의 자격, 이 직무, 이런 것들. 제가 얘기했나요? 조합의 임원의 결격 사유 중에 벌금 100만 원 이상 두드려 맞고 몇 년 안 지난 자? 5년, 10년 바뀐 거? 그 며칠 전에? 그래. 자, 옳은 겁니다, 이거. 이 18회 진짜 이때 우리 전국 수석 나와서 난리 난 돈 엄청 깨졌는데 내가. 자, 지금 재건축이에요, 재건축. 토지 등의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재건축의 조합원이 된다. 맞죠? 재건축은 동의 한 놈만 되는 거 아니야? 그러지? 요 얘기는 동의 안 한 사람들도 조합원 된다는 얘기거든. 주의하셔야 돼요. 재건축은 동의 한 자만이에요. 조합장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 계약하는 소송 감사가 오케이. 이놈 맞죠? 얘 외워라 했잖아요.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할 때는 감사가 조합 대표하는 거예요. 3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는겨 없는겨? 없는겨. 투기과열지구 지정된 지역. 자, 여러분요, 잠깐만요. 재개발, 재건축할 때 조합 설립 인가 떨어졌어. 그 이후에 조합원 자격, 매매 증여, 양도 양수할 수 있어 없어요? 그래, 재건축만 얘기해. 그러면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떨어졌어. 재건축 조합원 자격 사고 팔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재개발은요? 은 있고 재건축 안 되고? 왜? 아니, 내 투기과열지구라고 안 했잖아. 투기과열지구란 말 저 한 적 없거든요. 재개발, 재건축은 내 거요. 단 투기과열지구 묶이면 재건축은 언제부터 안 된다? 조합 설립 인가 받은 후부터.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 재개발 관리라며. 재개발 관리라며요. 여기서 두 소리 외우더라고. 발관리, 재개발 관리, 관리처분계. 그렇게 안 해도 다. 그러면 저 4번에요. 투기과열지구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후 당해 정비사 건축물 토지를 상속으로 양수한 자도 안 돼요? 조합은 아버지 죽었는데? 아버지 해필 죽어도 투기과열지구에서 죽으면 어떡해요? 제가 상속 못 받는 건 모르십니까, 아버지? 그래서 인공화합에서 죽으면 안 돼요, 아버지. 죽으면 안 돼요. 이렇게 투기과열지구 풀릴 때까지. 죽음으로는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 알죠? 안 된다고 틀렸지. 자, 그 다음에 5번. 사업 시행자는 조합 설립 인가 후에 당해 정비사업 건축물 토지 양수한 자로서 조합원 자격 취득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해야 하네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5억짜리 재건축 아파트를 투기과열지구 안에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샀단 말이요. 피를 2억 더 주고. 그럼 이 사람은 평가에서 5억에 해당하는 손실보상만 받는다고. 피 날라간다고. 손실보상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옳은 거 몇 번? 2번. 이 문장 2번 외워야 돼 이거요. 내가 이렇게 문제 풀다 보면 여러분 내가 뭐가 느낌이 오냐면은 푸른 문제, 아는 문제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한 것도 틀릴 것 같은 느낌이 너무너무 드는 거예요. 살짝만 손을 대놓으면 틀릴 것 같단 말이에요. 그냥 무수하게 문제 풀어봐야 되고 올해 시험은 진짜 공인 중에서 역사상 유례가 없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올해 시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세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역사의 길이 남을 합격자가 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재개발 조합 틀린 것은 안 볼까요? 자, 볼게요. 이제 토지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 수인을 대표하는 한 놈을 조합은 맞죠? 또 나오잖아요. 이봐봐, 또 나오잖아요.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 계약 소송할 때 누가 대표하고? 오케이. 자꾸 하면 돼. 자꾸 하면. 조합 2번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당연 퇴임된 조합 2번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거의 효력을 잃지 않는다. 오케이. 조합의 이사는 당의 조합의 대의원이 될 수 있다 없다? 그럼 일단 다 맞으니까 틀린 거겠네. 여러분, 조합장은 대의원이 될 수 있어 없어요? 당연직 대의원의 의장이라니까. 제외한 이사 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틀렸네. 틀린 거 아니야? 다시 한번 외우세요. 메모, 저렇게 메모해봐야 뭐 들라고 저거 메모하는겨? 메모로 흥한 자 메모로 망한다고 얘기했지?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고. 자, 조합장을 제외한 임원, 이사, 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어요. 감사, 이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조합장은요? 없다 그러면 안 되지. 당연직 대의원의 의장인데. 오케이? 오케이. 자, 수업 시간에 외워야 된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이거 오래된 문제 일부 상징적으로. 자, 절차 한번 볼까요? 이 중에 제일 먼저가 뭐요? 야. 정비 기본계획. 그 다음은 정비구역 지정하는 거 아니야? 사업 시행인가 먼저, 관리 처분인가 먼저? 아유, 여기다가 우리 공부 재밌네 진짜 공부. 그러죠? 그런 표정은 너는 아는 거 하니까 재밌지. 우리는 모르는 거 하느라 힘들어 죽겠다. 자,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재밌죠? 맞죠? 이 공법 이거 여러분 생각해 봐요. 계론 선생님이 강의에서 어쩔 뻔했어. 계론 선생님이 중개사법 선생님 엄숙한 선생이 이거 했으면 어쩔 뻔했냐고. 그죠? 가당키나 해? 이거를 민법 선생님이 날탕 선생이 이거 해서 봐봐. 말이 안 되지, 말을. 어? 자, 그러면 조합 설립인가 떨어졌잖아요. 조합 이름으로 뭘 만들고? 그렇지. 시행계획서 만들어서 뭘 받고? 인가, 시장 운수 등에게. 그러죠? 이 부분에 문장을 할 때, 자, 사업 시행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 시행계획서 작성하여 시장 운수 등에게 제출하여 사업 시행 인가 받고 변경, 중지, 폐지할 때 동그라미 또한 같다. 그런 말 했잖아요. 그럼 사업 시행 인가 신청해서 인가 전에 14일 이상 공람시켜서 의견 듣거든. 인가 고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120일 내 조합원 여러분 분양 신청하세요. 분양 신청하라고 통지한다고 그랬잖아요. 분양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짧게는 길면은 며칠 연장할 수 있고, 그럼 분양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그 유명한 관리 처분 계획 만드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절차 묻는 거는 당연히 지금 말이요 막걸리요. 지금 답 몇 번?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준공인가. 그러죠? 그렇지. 그 다음 관리처분인가 떨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공사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공사 들어갈 때 철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철거 시기는 언제 철거? 관리처분인가 곳이 떨어지고 철거하잖아요. 중학생들 다리 떨고 있고 폐공가 미리 철거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럴 때는 미리 철거할 때 시장군수 허가는 받아 안 받아요? 시장군수 등에 허가 받아요? 건축물 소유자 동의는요? 그렇지, 둘 다 동그라미 했잖아요. 동의 받고 허가 받고, 그 다음에 소유권, 공사 완료되면 준공, 시장군수 등이 아닌 시행자는 시장군수 등에게 준공인가 받고, 그러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고시하고 청산하고, 지면 관계상 이상 못 쓰고 온 거예요. 이런 문제는 완전 날탕이의 이 흐름을 모르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자, 그 다음에 정비사업 가장 어려운 것. 자, 한번 볼게요. 1번.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권리자는 해지할 수 있어 없어요? 여러분, 잠깐만. 자, 재개발, 재건축 들어가야 되잖아. 언제부터 종전 땅 건물의 소유자 등등 권리자는 사용수익 못한다? 언제부터? 이거 보고.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면 사용수익 할 수 없다니까. 언제까지?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군요. 월, 화, 수. 하루 만에. 자, 이전 고시 떨어진 날까지,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사용수익 하지 마라. 공사해야 되니까. 시행자 동의 얻으면 사용수익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사용수익 하지 마라고 그랬으니까 그 종전 땅 건물의 임차권자 등 권리자들은 계약기간 남아도 비켜줘야 되잖아. 그러면 임대인 찾아가서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보증금 돌리도 누구한테 가서? 시행자한테 가야지. 그것은 시행자가 대신 주자는 대위 변제해. 그리고 나중에 임대인한테 가서 뭘 한다고? 구상권, 구상 안 되면 그냥 분양받을 대지건축물을 압류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요, 이 얘기요. 그래, 그거. 계약 해지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고. 침이 막 튀그러네. 그럼 봐봐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 등등 금전반환 청구는 사업 시행자한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리고 얘가 일단 줘서 공사해야 되니까 건물주인 구상권 행사하잖아요. 옳은 거네요. 그럼 얘 맞으니까 다 틀릴 건네. 금전반환 청구권 행사에 따라 금전 지급해야 할 토지 등의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 부담하게 해야 된다. 저희 쉽게 말하면 보증금 임대인이 받았잖아요. 임차인한테 보증금 줘야 되는데 시행자 네가 주세요. 네가. 나 못 줘. 말이 돼요? 시행자가 주는 것은 공사하게 하려는 거고, 시행자는 나중에 그놈 찾아가서 받아와 안 받아와요? 받아오지. 구상권한테 무슨 시행자한테 부담하게 하면 지가 부담해야지. 그 다음에 자, 재밌는 거 봐봐. 4번. 시행자가 토지 등의 소유자 등의 반환 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것은 증여 의무를 이행한대요. 무슨 증여? 좋다. 성격 좋네. 보증금 3억 증여한다. 대위 변제의 일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임대인이 줄 걸 대신 준 거.
그래서 대위 변제 일종이다 이렇게 메모하지 마세요. 책에 다 돼 있어요. 해설. 이거 교과서에 있는 거 알죠? 기출문제지? 그 중에 문제 뽑아온 거잖아요. 그게 해설이 다 그 풀이 몇 페이지 이거 다 있어요. 진짜 이런 선생 없어. 우리 학원 선생님 중에. 그러죠? 그러니까 맞아요, 진짜. 다 표시해가지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말이지 이래가지고 그래 하고 말이지. 또 뭐 가끔씩 뭐 바카스도 돌리고 막 야간에 그랬나요? 아, 그래. 정의 의무가 아니고 대위 변제 일종입니다요. 그 다음에 이거 민법 시간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대위 안 가르친다니까. 안 가르친다니까. 하나도 안 가르쳐 민법 선생님. 에이, 나쁜 민법이야 진짜. 에이. 자, 5번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받은 이후에 체결되는, 우리 왜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면 철거 들어가잖아요. 너네 집에 새들을 살지 마라. 언제 철거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민법 280조 81조 주임법 상임법 4조 9조 1항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게 그거잖아요. 그거. 관리처분 인가받은 경우에 체결되는 지상권, 전세권 등등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280조 이하 주임법 상임법 이런 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해야지. 안 한다 해야지. 다음 몇 번? 1번. 자, 그 다음에 관리처분 틀린 것은, 자, 다시 한번. 틀린 거잖아요. 자,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 안 해오겠네요. 관리처분 계획에는 분양 설계가 들어가야지. 사업 시행자의 주소 성명 들어가 안 들어가요? 여러분, 사업 시행자의 주소 성명이 왜 들어갑니까? 분양 대상자의 주소 성명이라고 그랬죠. 사람 미치네 또. 누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대요? 괴로운 민법 선생님이지 뭐. 저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요. 133페이지에 133페이지 맨 하단에 관리처분 계획 내용을 보아 하건대 제일 먼저 분양 설계 나오죠. 그 다음 두 번째 분양 대상자의 주소 성명이다. 사업 시행자의 주소 성명이 아니고 분양 대상자가 분양 예정 대지 건축물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추산액. 그죠? 추산액. 한 장 넘어가면 제일 중요한 거. 미음에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건축물이 명세 플러스 언제 기준? 사업 시행인가 고시가 선 날 기준으로 한 가격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요. 관리처분 계획에 맨 먼저 나온 게 분양 설계였죠? 분양 설계는 언제 기준? 또 이러네. 와, 여러분. 134페이지 두 번째 박스에 미음 있죠, 미음. 미음이 색깔도 134페이지 두 번째 박스 미음, 미음 할 때 미음에 줄 쳐져서 안 쳤어요. 줄만 있까요? 색깔도 다르네요. 아니라고요. 분양 설계 관한 계획은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청계천에 가가지고 왼손에 감는 수갑 형태의 전기 수갑을 하나 각자 채워가지고 이런 걸 지역을 못한다든가 틀린 데다 보면 고압 전기를 통하게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전기 고문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쨌든 전기 고문하면 합격은 하겠지만 입은 돌아가 있고 팔 돌아가 있고 침 막 흘리고 다닐 거 아니야. 아니 당신 왜 이래? 나 그 학원 갔더니 이렇게 전기 고문 했잖아.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자격증 하나 들고 다니는 거지 이렇게. 나 지금 고문당해서 손 떨고 있어 이렇게. 민주화 운동하다가 고문당한 거 아니야 이렇게. 아니 어째 이런 일이. 자, 봐봐 다시. 관리처분계획 만들 때 분양 설계가 들어가야 되지요. 분양 설계는 언제 기준?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거. 종전 땅 건물의 가격 평가는 언제 기준?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쓴 날. 그 맨 위에 박스 거기. 그죠? 자, 다시. 한 사람이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몇 개 준다? 하나 주고. 하나를 여러 놈이 가져도 하나. 자, 그런데 여러 개 가진 수만큼 주는 경우 있죠?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에 재건축할 때는 가진 수만큼 줄 수 있다.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나 국가 지자체 LH 공사 등에 줄 때도 가진 수만큼 줄 수 있다. 자,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이 재건축이라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이면 하나,
그러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재건축할 때는 최대 몇 개? 3개.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면 하나. 그 다음 내가 가진 가격 전용면적 범위에서 60 이하 하나 더 받을 수 있다. 60 이하 하나 더 받는 놈 몇 년간 못 팔고? 3년간. 상속은 되고 안 되고? 되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기준 정할 때 재개발은 정비구역 안에 지상권자에 관한 분양을 포함하나 제외한다. 자, 135페이지 하단 보면 135페이지 하단 보면 두 번째 박스에 동그라미 디귿은 줄치라 그랬죠. 재개발은 정비구역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분양할 것 가로치고 지상권자 포함 제외. 제외라고 그렇게 외워놔라 했는데 자주 나온다고. 그 다음에 재건축은 전원동의 얻으면 전원동의 얻은 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왜요? 또 없다 그래 보죠. 그 박스 맨 밑에 다만 조합은 전원동의 얻으면 전원동의 얻은 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자, 다음 페이지 딱 펼쳐놓고 참 이게 지금 틀린 건데 4번 한번 봐봐요. 다음 금방 얘기하는데 주택 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변경할 때 총회 의결을 거친다. 이런 얘기 들어봤나요? 자, 여러분요. 자, 뭐가 들어본 듯한, 그러죠? 133페이지 한번 가봐요. 133페이지 가보면 큰 3번에 관리처분인가 있지요? 1번에 1번 잘 봐요. 사업 시행자는 동그라미 되어 있지요? 분양 신청기간 종료되면 관리처분계획 수립하여 자 누구 인가받고 시장운수 등 변경, 중지, 폐지할 때마다 동그라미 되어 있지요? 또한 같다. 다음에 경미한 변경할 때는 시장운수 등에게 뭐하라? 신고. 그 중에 박스에 미엄 줄쳐서 안 쳤어요. 자, 미엄. 주택 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바꿀 때는 변경한다고 인가받고 안 받고 뭐만 하면 신고만 하면 된다. 총회 의결은 무슨 총회 의결이요? 이 지문이 여기 나온 걸 제가 알고 줄쳐라고 한 거예요. 그걸 설명을 하려고. 그럼 야가 보세요. 주택에 관한 분양을 포기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 줄게 임대주택 분양을 안 받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권리가 덜 복잡해진다니까. 그러면 조합총회 의결이 아니고 시장운수 등에 뭐만 하면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변경할 때도 변경 인가 받아야 돼요. 근데 이런 경미한 변경은 뭐만 하면 되고 신고. 5번 봐봐요. 재건축사 관리처분은 조합은 전원동의 받아 그 기준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맞아 틀려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있잖아요. 이 레벨의 문제 제가 작년까지 7월달 8월달쯤 이거 했어. 이거 진짜예요. 8월달 레벨에 가서 한 게 이 레벨이 근데 4월달 3월달부터 먼저 훑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지문들이 계속 반복돼. 앞으로 봐봐요. 여러분 얼마나 익숙한가. 그러니까 미리미리 해버리면 계속 5월달 7월달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애지간한 것들은 체감하는 게 저거 다 봤네, 우리 본 거잖아, 그런 느낌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연습해. 이게 워낙 중요한 표현들. 자, 2번 봐봐요. 1번 넘으신 거. 분양신, 이 지문들 있잖아, 4개. 이건 완전 중요한 거거든. 분양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짧게는, 길면, 자, 며칠 연장? 20일. 3번 관리처분 계획에는 분양 대상자별 정전토지 건축의 명세,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을 날 기준한 가격도 다 포함되고, 자, 미연 같은 건 신고하고, 그러죠? 자, 재개발의 관리처분 기준 정할 때는 지상권자도 분양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안 한다? 지상권자에 관한 분양을 포함한다, 안 한다? 제외한다, 재개발은. 토지 등의 소유자가 되냐, 안 되냐, 관념이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자, 요 또 27회. 옳은 겁니다. 에? 자, 봐봐요. 봐봐요. 봐요. 재개발의 관리처분은 27회. 정비구역 안에 지상권자에 관한 분양을 포함해야 한다. 그럼요. 재건축의 관리처분 기준은 조합은 전원의 동의 받더라도 법령에 정한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없다? 전원 동의 얻으면 정비법 무시하고 달리 정할 수 없다. 이 두 개 지문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자주 써먹는다니까, 사이즈가 좋아서.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는 폐공과 밀집으로, 중학생들 다리 떨고 있네. 범죄 발생에 우리가 있으면 건축물 소유자 동의, 시장군수 등의 허가 얻어가지고 미리 철거할 수 있다. 그러하지. 자, 4번. 관리처분 인가고시가 때는 정전토지 임차권자는 사업 시행자 동의 받더라도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사용할 수 없나? 자,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면 종전 땅 건물 더 이상 사용 수익할 수 없다. 단 시행자 동의 얻으면 그러하지 않다. 그 다음에 5번에 시장군수 등은 사업 시행자의 관리처분 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60일 내 30일 내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옳은 것은 몇 번이요? 3번이 3번. 4번도 동의 얻으면 사용할 수 있고 관리처분 인가 신청하면 30일 내 인가 여부 통보해야 됩니다. 우리 혹시 어저께 관리처분 계획을 조합이 만들면 바로 인가 신청하는 게 아니고 분양 신청한 자한테 사본을 통지해서 30일 이상 열람시키고 의견 수렴 받고 인가 신청하면 30일 내 인가 여부 통보한다고. 기억 안 나죠? 그러면 30일, 30일 그 부분 동그라미 됐을까 안 됐을까 책에? 돼 있겠죠. 총기가 여러분보다 내가 나으니까 136페이지에 박스 밑에 4번에 1번, 2번에 30일, 30일은 좀 동그라미 하자고 했죠? 둘 다 동그라미 돼 있죠?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나오면 30일, 시행계획 나오면 14일 이상 주민공람. 이 정비계획은 주민공람 며칠 이상? 따버리라고. 30일, 얘가 14일. 정비계획은 몇 년 단위로 짜고? 몇 년마다 손보고? 3년! 5년도 아니고? 그것은 기본계획이지. 3년마다는 아니고 5년마다 타당성. 이런 문제가 27회잖아요. 27회. 그러죠? 여기 건자 이 부분 우글우글 나온다니까요. 자, 관리처분 기준 틀린 게 24개 한번 볼게요. 자, 1번 틀렸네.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은 두 놈 이상이 1주택을 뭐 했다는 거요? 공유를 했네. 공유. 그럼 소유자 수만큼 줘야 돼요? 왔다. 그럼 나 같으면 사돈 8천 다 집어넣어가지고 집 하나 가지고 한 30명이 공유하겠다. 그럼 30채 나오겠네? 이건 뭐 길거리 가는 은행 직원도 풀고 있다. 그죠? 지금 퇴근할 때 됐잖아요. 직원들이. 은행 직원 딱 붙잡아 놓고 창구 여중한테 야 이거 맞냐 안 맞냐 그러면 위아래 쳐다보고 3천 틀렸구먼. 한 놈이 여러 개 가져도 몇 개? 하나를 여러 놈이 가져도. 3번 봐봐봐. 자, 이 지문 있잖아요. 이 지문들. 야가 틀리게 됐죠, 지금? 그럼 이 13인데 얘들은 또 나온단 말이에요, 얘들은.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언제? 분양 신청이 만료한 날이 어디 있죠? 나 같으면 이거 다음에 낼 때 사업시행 인가고시 된 날이라고 바꿔버리지. 그 다음에 근로자 숙소 등등 가진 수만큼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너무 좁은 토지 건축물이 있다든가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 취득한 자가 있으면 현금 청산해서 가라 할 수 있어요. 관리처분 22회 옳은 것. 옳은 거네요. 관리처분 인가고시가 있을 때에는 종전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 동의 받아도 또 나왔잖아요. 사용할 수 없다고? 원래 사용 수익 못하지만 사업시행자 동의 얻으면 그러하지 않다. 재해나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리처분 계획으로 건축물을 일부하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지분을 주서 입체 환지처럼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가능해요? 자, 4번, 3번. 재건축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 수립하여 시장군수 등 인가받아야 하고 당해 관리처분 중지할 때는 신고하나? 변경, 중지, 폐지할 때도 또한 같다 이런 말 했잖아요. 인가받아야지. 자, 4번 또 봐봐요.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역 안에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자꾸 하니까 되네, 이제. 재건축 사업은 법령상 관리처분 기준은 조합은 전원 동의받아도 따로 정할 수 없다고? 있다고. 야, 한 3문제 정도 연달아 푸니까 야가 외워지네, 이제. 다시. 여러분, 외워지나 마나 수업 시간에 지껏 외워놨는데 집에 가면 또 식구들 때문에 다 잊어먹잖아요. 그냥 식구들 버릴 수도 없고, 진짜. 그죠? 밥같이 먹는 입이라는 거 아니야. 버릴 수도 없고 환장한다니까. 진짜 식구 없는 게 진짜 좋아요.
참고하셔요. 식구 둘라고 한 사람들은 참고해야 돼. 아우, 진짜. 아니요, 이것은. 자, 다시 이 두 가지 봐요. 재개발은 정비구역 안에 지상권자에 관한 분양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재건축은 전원동의어되면 정비법 무시하고 전원동의어된 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오케이? 자, 이놈입니다, 이놈. 자, 여러분 칠판 봐봐요. 이거 여러분 그 동그라미 치면서 내가 이 절차 있죠, 절차. 책 보지 말고 얘 한번 봐봐요. 자, 이 중에 제일 빨리 하는 게 뭘까? 이 중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자, 여러분들은, 자, 어디를 보냐면은, 138페이지 봐봐요. 138페이지. 내가 환장합니다. 이거 안 했네, 안 했어. 138페이지 하단에 가로수 한 번에 이전 곳이 있나요? 동그라미 했거든. 1번에 이전 곳이 있죠. 사업 시행자는 제일 먼저 준공인가 하고, 그 다음에 인가 고시하고 난 다음에 측량이 먼저, 분할이 먼저. 측량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토지 분할해가지고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소유권 이전 고시 동그라미 쳐가지고 이거 섞어 넣고 연결하는 거 나왔다고 얘기했죠, 수업 시간에. 그럼 제일 먼저 기억 아니요? 그 다음에 토지 분할. 그 전에 측량했겠지. 여기는 없으니까. 그 다음 단계가 니꺼 통지. 그 다음 최종 소유권 이전.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하냐면은 얘네들은 표적으로 암기해 놓지 않으면 얘들 섞어서 나올 때 절대 못 푼다. 왜? 뒷부분은 학생들이요, 진짜 중요하다고 이 부분만 막 하거든. 이게 뒷부분들 잘 안 해요, 학생들. 근데 꼭 한 개씩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 교회가 다시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준공, 인가. 그 다음에 소유권, 인가, 준공, 인가 고시. 준공되면 고시하고요. 그 다음에 확정, 측량해서. 자, 토지 분할하고, 니꺼, 내꺼, 통지, 최종 이전. 다 문제 풀게끔 책에 다 체크해 주는데 공부를 안 했을 뿐이지. 그죠? 그 여기 집에 가서 뭐 해요? 그날 복습해야 되는데. 하는 지경이 이 지경이에요? 진짜로 하긴 해요. 공법 듣날 여러분 월요일 날 저녁에 집에 가서 학개론하고 민법 하잖아요. 공법 하는 거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민법 안 해요? 자, 이게 20일에 옳은 거네. 준공인가 이전고시 한번 볼까요? 자, 뭐야? 천천히 볼게요. 사업시행자, 잡아봐봐요. 사업시행자가 시장운수 등이란 말 나왔지? 그러면 공사 하려면 준공인가 받아요? 여러분 법조문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저 137페이지 하단 봐봐요. 6절 밑에 1번에 1, 시장운수 등이 아닌 시행자가 공사 완료되면 시장운수 등에 뭘 받으라? 준공인가. 그러니까 시장운수 등에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시장운수 등이 직접 하면 준공인가 받아 안 받아? 그래, 한 장 넘겨봐봐. 다음 페이지에 동그라미 5번 맨 위에서 동그라미 5번 봐봐요. 줄쳐져 있죠? 시장운수 등은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공사 완료되면 그 공사 완료를 공부에 고시만 하면 되잖아요. 그 1번 틀렸네. 그러죠? 시행자가 시장운수 등이면 준공인가 받아 안 받아? 시장운수 등이 아닌 시행자 할 때 시장운수 등에게 준공인가 받아야 된다니까요. 2번 시장운수 등은 준공인가 이전에는 입주 예정자에게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시행자에 허가할 수 없다. 있을까 없을까요? 그 바로 밑에 가로 2번 준공인가전 사용 허가 있어 없어요? 가로 2번 줄은 내가 안 쳤어. 이거에 봐요. 시장운수 등은 준공인가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 다음 기준에 적합하면 입주행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가 허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일단 옳은 거니까 1번 틀렸고 2번 틀렸고 3번 건축물 분양받을 자는 사업시행자가 소유권 이전에 관한 내용을 공부에 고시한 날에 소유권 취득합니까? 다음날 취득합니까? 자, 오른쪽 페이지 상단에 139페이지 맨 위에 대지건축물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대지 건축물 소유권 시작하잖아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처럼. 얘도 틀렸네요. 4번. 정비사업에 의하여 건축물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경우 종전 옛날 건축물에 설정된 저당권 등 등기된 권리는 소유권 이전받은 건축물에 설정된 것을 본다.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옛날 건물에 있던 저당권 기타 권리들은 내가 조합원이 새 건물 받았잖아요. 그걸 옮겨줘야지. 환지하고 똑같은데. 5번. LH공사 등의 사업 시행자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준공인가 처리한 경우에도 이러면 틀렸어. 시장운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시 실시한다. 이런 말이 안 되지. 그게 어딨냐면은 그 위에 동그라미 4번 봐봐요. 왼쪽 페이지. 왼쪽 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봐봐요. 다만 사업 시행자가 LH공사 등인 경우로서 LH공사법에 따라 준공인가 처리 결과를 시장운수에게 통보한 경우는 그러하지 LH공사가 자체적으로 준공인가 처리했다 이 말이요. 그러면 준공인가 따로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이건 따로 받으래잖아요 지금. 이중으로 못 올라받아요. 어렵네. 다시 한번 여러분 문장이 익숙치 않아서 그래요. 자, 시장운수 등이 아닌 시행자는 공사 끝나면 시장운수 등에게 뭘 받고? 준공인가. 시장운수 등이 직접 할 때는 준공인가 안 하고 고시만 하면 되지. LH공사 등은 자체적으로 했다. 따로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준공인가 전에도 공사가 일정 부분 다 끝났으면 미리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답은 옳은 거 몇 번? 4번. 아니요. 자, 그 다음에 13번 이거 있잖아요. 이전 고시 29에 참, 29에 네, 이거 설명하려고 여러분요 138페이지에 중간에 박스 있지요. 밑에 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있지요. 우리 왜 준공인가 떨어지고 하면 다음날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 다음날 정비구역 풀리는 거 있잖아요. 3번 1번 정비구역 지정은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가로치고 관리처분계획 수립하는 경우는 이전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 해제된 것. 자, 이때는 공사 다 끝났잖아요. 정비구역이 있을 필요 있어 없어? 없지. 다 풀려버리는다니까 이때 해제될 때 조합도 자동으로 없어져 안 없어져요? 그래서 다다음 줄에 위 1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되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이거를 아느냐 문제가 29의 문제거든. 자, 봐봐요. 1번 또 나와요. 사업 시행자인 지방공사가 시장운수 등이 아니잖아. 그럼 공사 완료하면 시장운수 등의 준공인가 받는 거 맞지? 틀린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시장운수 등은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하는 때 동별, 세대별, 구역별로 사용. 그럼 이건 기본이지. 관리처분계획 수립하는 경우에 정비구역 지정은 이전 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맞지? 원래는 관리처분 아니면 준공인가 고시된 날에 다음날 해제되는데 관리처분계획 수립하는 방식으로 할 때는 이전 고시일의 다음날. 자, 4번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가 있으면 조합은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고?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조합은 그대로 남아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조합 자체 조합원들끼리 청산을 하지. 5번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 건축물 분양받을 자는 이전 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날에 그 건축물 소유권 취득한다는 거. 문장 하나하나가 버릴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자, 청산금. 틀린 것은 이 문제도 여러분이 봐봐봐요. 조합 일단 4번 봐봐봐요. 4번. 청산금 징수 교부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부터 5년간 행사 안 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맞아 틀려? 맞아요? 그러다 맞아요. 저 139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139페이지에 하단에 동그라미 4번에 이전 고시일에 다음날 동그라미 해서 안 했어요. 내가 다음날 빼고 냈다고 까지 얘기해주고 다음날 동그라미 여기는 5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지 내가. 다음날 빼고 낸다고까지 얘기했는데 지금 와서 다음날 없는데도 맞아요 하니까 맞아요. 그러다 맞아요. 왜 그러셔요 도대체가. 내가 어떻게 여러분 믿고 세상을 살겠냐 이 말이요. 믿고 집에 갈 수가 없다니까요.
저 조합원들이 청산금 안 주면 조합에서는 조합원들한테 강제 징수할 수 있어 없어요? 징수 위탁하지. 100분에 얼마 준다? 4. 뭐 나머지는 뭐 뻔한 얘기고. 이거 진짜 이 문제 틀리면, 여러분 이 문제 틀렸다 쳐요. 예. 집에 가가지고 다시 보고 난 다음에 여기 가서 펼쳐보면 진짜 말 못해, 그죠? 기가 막혀서 한쪽이 마비될 것 같아요. 한 문제 때문에 딱 점수 걸렸어. 근데 얘가 내가 틀렸어. 근데 집에 와보니까 다음날이 동그라미 수도 없이 쳐졌어. 그 동영상 돌려봤더니 교수도 계속 다음날 빼면 안 된다. 내가 틀렸다. 이러면 어떡해? 환장하는 거죠. 기출을 보면 답이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거 동영상 2달 제공되나요? 2달 제공되죠, 2달. 이거 여러분들은 되잖아, 이거 공짜로. 이거 다음 주부터 첫 진도 나가잖아요? 그럴 때 이 동영상으로 첫 진도 맞춰서 기출문제 풀이한 거 이거 있죠? 계속 보셔요. 보셔야 된다니까. 이거 공짜잖아요. 못 봐요, 이거? 해봐야 돼요. 해야 되고 합격해야 되니까. 자, 여기까지가 7주 동안 다 했죠, 이제? 그러면 이게 프린트 준 거 전엄 있죠, 전엄? 전엄을 다 모아서 쫙 풀어도 되고, 교과서를 푸세요, 교과서. 교과서 풀으면 너무 어려운 문제 있을 거 아니에요? 표시해요. 풀지 마요. 표시하고 넘어가. 다음 틈에 하고 해야겠죠. 계속 이렇게, 그게 어려운 문제 계속 풀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보기 시작해요. 자,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있죠? 오늘 한 월요일 날 배운 정비법 20개 갑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또 7시에 딱 보낼 테니 2시간 정도 책 보고 9시나 아니면 10시쯤에 시간 딱 재서 딱 풀고 저한테 보내는 겁니다. 우리 합격할 수 있다. 자, 오늘 이만 합니다. 수고했습니다.